네, 안녕하십니까. 장문원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운용역입니다. 이제 최근에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15년 연간 성장률로 보면 6.9%까지 이제는 좀 내려와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 수출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부터는 많이 없어지는 시대가 돌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식 병원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수출길이 좀 열렸다, 혹은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원격 의료 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뉴스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한국식 병원 시스템이 수출이 시작됐다라는 뉴스고요. 조금 자세히 좀 보시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수출이 5년간의 시도 끝에 본격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나 병원 건축이나 운영 시스템, 그리고 의료 장비, 의료 ICT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활성화돼서 해외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좀 이 의견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발달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실합니다. 세계에서도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외과도 많이 찾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좀 많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해외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나 의료 시스템이 지금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원격으로 우리가 유헬스케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헬스케어라는 부분들의 이제 개념도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환자나 이제 고객들이 화상 진료를 통해서 이제 주치의와 어떻게 보면 진료를 하게 되고요. 그 중간에 이제 중앙 데이터베이스라는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이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유헬스케어의 개념도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PC 쪽이나 휴대폰 쪽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IT 기기와 연계돼서 의료 시스템을 같이 접목해서 수출을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 전체의 파일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세계 유헬스케어 시장이나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헬스케어 업체들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바이오 업체들 신고가를 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산업 전반적인 이제 성장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유헬스케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국내 쪽도 유헬스케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원격 의료 시장과 맞물려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원격 의료 시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가 전 국민의 한 25% 정도 유헬스케어 원격 의료의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법이 좀 개정이 좀 되면서 도서 지역들 혹은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우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원격 의료를 전반적으로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일본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부터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전 국민의 약 25% 규모로 확장되려면 이제부터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성장하는 산업군 자체가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의료 쪽에서 특히나 제가 중간에 있는 게 이제 ICT 융합 기반 의료 서비스가 이제 창출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큰 동그라미를 쳐왔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진료 정보 교류를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좀 개정하면서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좀 더 쉽게 빠르게 시장이 개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가가치만 무려 이제 65조 원의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시장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군대에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 장병이
의사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이제 비춰서 이제 진료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우리나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원격 의료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대상군들을 보면 군이나 교도소 등 특수지의 환자들이 원격 의료 지금 시범 사업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의원이 없는 도서나 벽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의원을 통해서 원격 진료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원격 의료를 지금 진료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고객들, 한정된 환자들한테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점차 확대가 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는 원격 의료의 어떻게 보면 참여한 환자 수가 한 5,300명 정도 됐는데 올해 2016년에는 1,200명으로 대폭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참여하고 있는 병원 의원 수는 2015년도에 한 148개에서 2016년 올해 같은 경우 278개 의원이 원격 의료의 진료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시장은 거의 한 2배 정도의 시장 성장이 지금 급격하게 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모토를 좀 내걸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시범 사업을 전반적으로 좀 확대시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뭐 우리나라가 사실 IT 강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격 의료가 확대되는데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웨어러블 뭐 스마트폰도 많이 생기고, 혹은 이제 웨어러블 스마트폰 안에 뭐 이제 혈당 측정기의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수록 어떻게 보면 의료 산업과 시너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확장성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나 뭐 웨어러블 뭐 IT 기기 쪽에 뭐 기능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문제만 절차만 좀 걸릴 뿐이지, 확대가 된다면 또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원격 의료, 유헬스케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제약 사항이 좀 있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원격 의료가 지금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의 가장 큰 제약점은 뭐냐면 바로 이제 불명확한 원격 의료에 대한 범주입니다. 원격 의료가 뭔가 확실하게 지금 법적으로 체계가 잘 구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정착이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원격 의료를 해서 이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좀 명확하지 않는다는 부분, 이게 법적인 문제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었던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약 사항이 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약 사항은 물론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개선점을 계속 찾을 거고요. 그런 흐름들이 시범 사업으로 어쨌든 완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신사업으로 개척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특히나 뭐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 이런 업체들은 사실 의료정보 솔루션이나 의료진 간의 이제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도 뭐 테마 섹터로도 많이 불리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종목을 우선은 관심주로 좀 묶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컴퓨터,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정보, 세 번째는 바텍, 요 세 종목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비트컴퓨터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의료정보 이제 솔루션을 좀 만든 업체인데, 특히나 뭐 삼성 쪽과의 이제 뭐 협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MOU를 좀 맺은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 시스템 자체가 확대가 된다면 뭐 소프트웨어를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확장성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US케어 사업을 지금 2001년도부터인가 시작을 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업력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실적주인 것 같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용 영상 의료기기를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뭐 최근에도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상 매력은 여전히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